공포 반응의 진화, 생존을 위한 즉각적 반응. 만약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두운 숲속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면 누구나 본능적으로 그 소리의 출처를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이미 반응을 시작합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고 눈은 빛을 찾아 초점을 맞추며 손끝은 긴장에 움켜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을 우리는 공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공포는 단순히 감정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리적, 심리적 반응으로 우리가 가진 즉각적이고 자동적인 반응 메커니즘의 일환입니다. 공포는 단순히 본능적인 반응을 넘어서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여전히 공포 반응을 통해 많은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공포, 생존의 중요한 기전. 인간은 수천 년 전부터 자연의 위험과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포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신경학적 반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대 인간이 야생에서 마주친 포식자나 자연재해 혹은 다른 위험 요소들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은 그들이 생존하고 번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공포 반응 덕분에 빠르게 도망치거나 숨거나 심지어 싸울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공포는 기본적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생리학적으로 보면 뇌에서 위험을 인지하면 급격하게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며 이는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킵니다. 심박수가 빨라지고 근육은 긴장하며 뇌는 도망가라거나 싸워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의식적인 사고 과정은 거의 무시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공포의 진화적 배경. 공포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수백만 년 전 우리는 여전히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었으며 그때의 위험 요소는 다양한 동물들, 기후, 식량 부족 등이었습니다. 특히 포식자의 위협은 인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이때의 공포 반응은 빠른 반응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포식자로부터의 위협. 야생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바로 포식자들이었습니다. 호랑이, 사자, 곰 등은 인간보다 강하고 빠른 동물들이었으며 이들로부터 빠르게 도망가거나 방역을 하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진화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공포와 직결됩니다. 공포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반응이며 위험을 감지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환경의 변화와 공포, 또한 인간은 기후 변화와 같은 자연적 재해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큰 폭풍이나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들이었기 때문에 이를 예민하게 감지하고 반응할 수 있는 능력도 공포 반응의 일환으로 진화했습니다. 이처럼 공포는 단순히 무서운 것을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생존을 위한 반응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사회적 위협. 물론 인간은 자연의 위험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협에도 반응해야 했습니다.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타인의 공격이나 갈등 또는 내적인 위협들에 대해서도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포 반응은 공동체 내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협력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공포의 신경과학적 메커니즘. 공포는 단순히 감정적인 반응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뇌의 특정 부위, 특히 편도체에서 발생하는 신경학적 반응입니다. 편도체는 우리가 공포를 인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위험 인식과 관련된 뇌의 핵심 부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포 반응이 시작되면 뇌는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신체에 즉각적인 변화를 주기 위해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경험하는 신체적 반응, 심박수 상승, 근육의 긴장, 호흡의 급격한 변화 등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신경학적 기전 덕분에 우리는 위험을 인식하고 즉시 생존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시스템이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과도한 불안이나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현대 사회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나 불안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의 공포. 오늘날 우리는 예전처럼 자연의 위협을 매일같이 마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포 반응은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사회적 위협이나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또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긴장감을 공포와 비슷한 방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미디어에서 자극적인 영상이나 사건들이 우리의 공포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응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생존과 관련이 있지만 그 내용은 이제 자연의 위협보다는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요인들로 대체되었습니다. 공포의 진화적 의의. 공포는 단순히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진화적 유산입니다. 공포는 우리가 위험을 인식하고 빠르게 반응하도록 돕습니다.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한 중요한 신경학적 메커니즘이었고, 이를 통해 우리는 끊임없는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그 속에서 더 나은 생존 전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인간이 발전하면서 공포는 단지 생리적인 반응을 넘어서 인간의 감정, 사회적 구조,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포는 우리의 생명선. 오늘날에도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단순한 감정적 경험이 아니라 우리가 생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필수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이 메커니즘은 우리가 살아온 수백만 년의 진화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그 유산은 여전히 우리의 뇌와 몸에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포는 단지 무서운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위험에 반응하고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생리적, 심리적 장치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공포라는 감정을 통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을 지속할 것입니다. 공포는 그 자체로 우리의 생명선이며 진화의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든 중요한 요소였습니다.